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직업 뜨개인이 실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보여드린 스와치로 옷을 뜨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옷을 뜨는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디자인부터 계산하고 뜨게 하고 사진 찍고 도안 차트 만들고 편집까지의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시험뛰기로 요크 프로버를, 반팔 프로버를 뜨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을 정해놓고 이 실을 어떻게 잘 팔 수 있는가에 도안을 만드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혹시나 이제 뜨개를 좋아하시고 나도 뜨개 도안을 만들어서 내 디자인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디자인 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 경우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뜨개로 나타내려면 실이라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을 정해놓고 디자인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평소에 자료 수집도 많이 하시고 디자인도 많이 해보고 그 여러 자료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을 만났을 때, 이 실은 내가 그때 구상했던 뭘 뜨면 좋겠다. 그러니까 딱 나올 정도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가지 디자인을, 난 저거 떠보고 싶다고 실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평소에 많은 디자인, 그 옷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로 내가 선호하는 옷을 뜨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저는 주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료를 찾는데요.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건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 뜨개 자료를 많이 보게 되죠. 주로 뜨개 자료를 많이 보게 되죠. 레이블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른 외국 작가들은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 책만 봐서는 디자인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뜨개 하는 사람이 뜨개만 봐서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뜨개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성복, 그러니까 뜨개 니트 기성복이 아닌 다른 기성복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온 다른 자료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뜨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 보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뜨개를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방법을 알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뭔가 뜨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게 여긴 없지만 네. 내가 어떤 방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뜨개 실력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걸 바로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걸 내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거나 책에 정리를 해둬서 노트에 정리해둬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당장은 해결책이 나오진 않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거 말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진 않잖아요. 다른 뜨개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해결책이 짠 하고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됐겠구나 라고. 그래서 평소에 디자인 자료를 많이 모아두고 이걸 어떻게 뜨개로 만들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보고 시험 뜨기도 해보고 되든 안 되든 사실 뜨개 기법 자체가 코바늘은 좀 어려운 편이지만 대바늘 같은 경우는 겉뜨기 안뜨기의 그 변화들이잖아요. 겉뜨기 안뜨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자료들 보면 애기들도 양말 뜨고 그러니까. 그리고 뜨개 이집트 시대에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이미 양말에 대한 기법이 모두 정리되어 있다는 자료도 있고 그러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니 현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그 양말을 뜬 건 아니겠죠? 더 똑똑했나? 예.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당장 내가 그 디자인을 딱뜨개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갖고 있거나 자료를 갖고 있고 계속 들춰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결 방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되도록 많은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궁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가지 디자인을 내가 이걸 떠야지 그 디자인만 파는 것보다는 뜨개 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보시면서 저거를 뜨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평소에 많이 해보시면 그게 어떤 실을 딱 만났을 때 이 실로 그때 생각해둔 그걸 뜨면 되겠다라는 게 딱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고 메모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실을 만났을 때 이 실은 무슨 꽈배기 무늬 뜨면 예쁘겠다, 레이스 무늬 뜨면 예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게 되거든요. 내가 굳이 그거를 막 실 성분이 어떻고 뭘 따지지 않아도 하다 보면 그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주어진 도안만 가지고 뜨는 사람과 새로운 걸 계속 생각하고 궁리했던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소에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놓고 궁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뜨려고 정했다면 이걸 요크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제도도 안 배우고 보그도 안 배웠는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 세계 뜨개 시장을 봤을 때 뜨개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보그 과정은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외국 분들이 보그를 배워서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작가들 보면 선생님 하다가 했다. 회사 다니면서 출장을 많이 다녀서 출장 다니는 동안 비행기 기다리거나 하는 시간 뜨기를 하다가 작가가 됐다. 건축을 했었다. 뭘 했었다. 화학 선생님이었다. 이런 게 있지만 보그를 배웠다던가 어떤 뜨개 관련 스쿨을 졸업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작가들 중에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이름 있는 작가들 중에 어떤 뜨개에 관련된 뭔가를 특정 과정을 거쳐서 작가가 됐다 이런 분들은 못 봤거든요. 물론 보그 과정을 하거나 어디서 하는 제도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저도 그런 계산하는 과정을 배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산수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계산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잘 입는 옷의 치수를 재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내가 떠봤던 디자인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의 그 상세 치수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남자 옷을 뜨려고 남자 옷을 많이 안 떠봤으니까 남자 옷 니트류 검색을 많이 했는데 좀 이름 있는 브랜드들은 남자 옷에 대한 상세 치수, 품, 목 너비, 등 너비, 옷 길이, 소매 길이 이런 것들이 좀 세부 치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도안을 판매하려면 치수가 한 가지 치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 치수를 해보는 게 좋은데 요즘은 테스터 모집해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도움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거에 대한 그 여러 치수에 대한 감이 오지 않는다면 외국 작가나 뭐 봤던 뜨개책에 나온 치수를 참고해서 우선 디자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그 평균 치수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이즈의 세부 치수들을 정해놓고 그 세부 치수에 가로 치수는 코수를 대입하고 세로 치수는 단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 글을 뜨려고 하는데 전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험뜨기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코수, 단수를 여기 기입을 해놔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어디에 넣어놨는지 까먹어도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코수, 단수. 그리고 이 무늬 같은 경우는 걸러뜨기 무늬가 있어서 여기 단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1cm인데 50단? 11cm에 50단이 들어가요. 단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 무늬는 여기 요크에만 넣을 거고 요 아래는 무늬 없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뜨기를 2가지를 했어요. 이렇게 2가지. 이렇게. 그래서 무늬 없이 뜬 시험뜨기의 코단수, 여기 무늬 있는 거에 코단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무늬 차트도 되게 여러 번 그렸거든요. 이렇게 뜬 거. 여기는 맨 처음에 작게 떴던 거. 작게 떴던 요 윗부분.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좀 간격을 넓힌 차트. 또 이렇게 해서 떴는데 또 이걸 또 수정해서 또 다시 이렇게 떠서 단수를 또 확인해야 돼서 차트를 그려놓고 시험뜨기를 하면서 무늬 차트를 수정해서 떴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제가 아르메리아 요크 프로버 요거 떴던 거 같은 디자인이라 여기 무늬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 치수는 요 치수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수정했어요. 목둘레랑 소매둘레를 약간 수정을 해서 품에 저는 이게 2.0코 3.5단이거든요. 가끔 어떻게 단수가 3.5단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1cm로 환산했을 때예요. 보통 게이지를 얘기할 때 10cm나 4인치 안에 들어가는 코 단수를 도안에 명시를 하는데 제가 제 도안에 가끔 2.4코, 3.8단 이런 식으로 적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1cm로 환산했을 때,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할 때는 10cm에 들어가는 코수를 10cm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1cm에 들어가는 코수를 각 cm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세부 치수 정한 거에 품에 해당하는 코수, 그 다음에 소매에 해당하는 코수, 그러면 탑다운 같은 경우는 여기 네크라인에서 시작해서 품과 소매가 한꺼번에 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소매가 분리될 거거든요. 그럼 그 진동 코스를 빼놓고 여기 요크 둘레 코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동을 몇 cm로 할 건지 정해놓고 그 세부적인 걸 다 정해놓고 계산을 해서 요크 길이는 세로 길이는 단수죠. 대체로 이렇게 위아래로 진행되는 탑다운이나 버텀업. 가끔 여기 옆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로 치수가 단수가 되고 세로 치수가 코수가 되겠죠. 근데 보통 저는 가로 치수는 코수, 세로 치수는 단수. 내가 원하는 치수를 정해놔야 계산할 수 있어요. 정해놓고 내 게이지에 코 단수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크 길이에 요 11cm, 저는 요 무늬를 그냥 딱 고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11cm 요크 길이가 만약에 20cm라고 하면 중간에 11cm에는 이 무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20cm에서 11cm 빼면 9cm잖아요. 9cm에 해당하는 단수를 계산해서 위아래로 나눠서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크 늘린 코수, 여기 네크라인에서 시작해서 여기 요크 둘레까지 하면 코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몇 단마다 몇 코씩 늘릴 건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 무늬 같은 경우는 코를 늘리고
무늬 넣고 코 늘리고 무늬 넣고 이렇게 된 경우는 요 중간쯤에서 이렇게 무늬 없는 부분에서 코를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로 무늬가 되는 경우는 무늬가 커지면서 요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늬별로 코 늘림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네크라인에서 시작해서 몇 코를 몇 단마다 몇 코씩 늘릴 건지 아니 몇 단마다 늘릴 건지는 아직 계산 안 하고 5번 늘릴 건데 그 5번을 어디서 할 건지는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산이 끝나면 뜨개를 시작하는데요. 좀 마음이 급할 때는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넥밴드를 먼저 뜨고 요크 늘림을 한 다음에 몸통이랑 소매 분리하는 건 나중에 계산할 때도 있고 보통은 요 정도만 계산해 놓고 뜨고 그 다음에 계산을 다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뜨개 다음 단계인 뜨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뜨개를 시작하게 되면 도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판매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도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아니면 다른 분의 도안을 가지고 뜨더라도 뜨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뜨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왜 풀었는지 그런 단계별 과정 사진이나 메모 같은 걸 꼼꼼히 해두시면 나중에 도안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 소유량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색으로 뜨는 경우는 뭐 나중에 무게를 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실을 이렇게 한 볼이나 두 볼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옷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 남은 실의 무게를 재면 실 소요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여러 개의 배색이 들어가는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 이게 몇 볼 썼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색을 쓰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띠지를 모아서 이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정리 안 하는데요. 이렇게 띠지랑 실 소요량 같은 걸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띠지에 그 띠지를 떼면 이게 실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적고 몇 볼째인지 뭐 첫 번째 실이면 1하고 동그라미, 두 번째 실이면 2하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띠지에다가 정리를 했었어요. 여러 개의 실을 쓰면 이렇게 얘는 단색이었지만 여기 1 밑단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실 소요량을 나중에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한 볼 추가 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도안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뒀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뜨는 과정에 이상한 부분 또 도안을 만들다 보면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넣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색이 끝나고 그다음에 무늬 없이 뜨게 되면 손이 게이지 차이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무늬는 2.2코고 얘는 2.0코예요. 그러면 게이지 차이로 인해서 이게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래서 손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니면 너무 촘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등을 메모를 해두면 좋아요. 도안 만들 때 그런 걸 넣어주면 뜨는 분들이 보기에 이 작가님은 친절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뜨는 과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이 앞부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뜨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 뜨는 과정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이제 고무단을 다 뜨고 몸판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고무단 뜨는데 55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 넥밴드는 3.5mm로 뜨고 있고요. 몸판은 4mm로 뜰 거거든요. 4mm 바늘로 겉뜨기를 모두 한 단 뜨고 두 단째 코늘림을 하고 그 다음에 배색을 뜰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늘링 끝나고 이제 배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험뜨기 한 거는 이 무늬가 아니었는데 그냥 걸러뜨기만 하는 무늬였는데요. 이 무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입체감을 주고 싶어서 이 무늬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뜨고 있어요. 요크 배색을 요 정도 떴는데요. 여기까지 뜨는데 4시간 50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계속. 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뜨개를 시작한 지 9시간 27분이 된 상태인데 요크 배색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소매 분리할 차례예요. 소매 분리를 하면은 몸판은 무늬 없이 메리아스 뜨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뜰 수 있겠죠? 이거는 레몬컵님 틴 케이스 샀을 때 주신 파우치인데 틴 케이스는 잘 모셔두고요. 이 파우치를 더 잘 쓰고 있어요. 바늘에 그 다음에 소매 52코를 다른 실이나 바늘에 옮겨둘 차례예요. 이렇게 묶어 놓고 진동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냥 귀찮아서 손가락 걸기 코로 만드는 편이에요. 저 8코 만들어야 되거든요.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여기 빼놓은 손가락 코를 빼놓고 바로 다음 코, 왼쪽 바늘에 걸린 코를 연결해서 뜨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소매도 분리를 했어요. 소매도 소매도 분리를 하고
또 손가락 걸기 코로 8코를 만들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를 만들어서 뒷판코랑 연결해서 뜹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이 원통으로 연결이 됐어요. 여기 소매, 이쪽 소매. 이제 무한 겉대기로 뜨면 됩니다. 이제 드라마도 봐도 되고 유튜브도 봐도 되고. 오늘 얼만큼 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간째 뜨고 있는데요. 이만큼. 여기 아이보리 3볼을 다 떴어요. 한 볼 더 뜨고 밑단 하면 마무리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누구아바님 영상 보면서 보여드렸던 에이미의 니온 앤 뉴트럴스 책에만 수록이 아직은 되어 있는데 누가바님 영상 보면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이게 4볼째. 4볼째. 실 연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딱히 그런 걸 중요하게 막 엄청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굵은 실이면은 한 요 정도 남겨놓고 새로운 실 연결해서 하고 나중에 그냥 2개 묶어버리거든요. 얘는 얇은 실이어서 이걸 교차되게 잡은 다음에 이쪽 실로 오른쪽 손에 있는, 지금 영상이 제가 마주보고 있는 것 찍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 한 바퀴 감고 2개를 같이 감고 그 다음에 하나만 감고 그 하나 감은 걸 그 2개 감은 고리 사이로 빼내요. 이거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당겨도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싹 잘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뜹니다. 여기 코가 풀어져서 다시 집고, 그래서 이거 한 볼 뜨고 밑단 뜨면 몸판은 완성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낮에 너무 졸려가지고 좀 1시간 정도 잤거든요. 안 자고 떴으면 오늘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 지금은 22일 밤 10시 52분이고요. 뜨기 시작한 지 14시간 58분이 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몸판을
완성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빨리 완성하려고 짧게 뜨기는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매단 뜨면 완성입니다. 아니구나. 뜨기를 시작한 지 15시간 46분 이고 이제 두 번째 소매단 마무리하면 옷이 완성입니다. 짠! 완성입니다. 15시간 50분 걸려서 완성했어요. 이제 세탁하고 말리고 원래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거 완성해서 화요일에 사진 찍자고 미도리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요크 배색 소매 분리하기 직전까지밖에 밖에 뜨지 못한 상태라서 미도리님한테 연락해서 내일 안 될 것 같다고 수요일까지 상황을 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후쯤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다 짧게 뜨는 추세니까 짧게 뜨면 오늘 안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탁을 하고 선풍기로 건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이게 빨간색인데 제가 이거 직전에 이 빨간색으로만 뜬 게 있는데 물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 때 이게 지금 아주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베이지 느낌 나는 아이보리인데 담궈두면 이게 색이 이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흐르는 물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세탁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해서 내일 아침에 짠 보여드릴게요. 소금소? 빵? 거울 있어서 거울. 이렇게 시험 뜨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옷이 만들어지는지 뜨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이 옷을 어떻게 도안으로 만드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